의원님들이 많이 안 나오셨습니다. 일정 때문에. 바른미래당 제51차 원내 정책회의 개최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우리 영공과 방공 식별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한 사건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연합 군사훈련의 일환이었다고 하니 우리나라에 대한 양국의 공격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용서하기 힘든 일은 러시아가 사과를 해오기는커녕 대한민국 공군이 공중 난동을 벌였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중국 또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며 국제법을 준수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비행 목적과 비행 경로를 우리나라에 사전 통보했어야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이번 사건을 벌였다고 밝힌 이상 이것은 단순히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 동해상에서 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 안보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일단 지키고 봐야 합니다. 정부는 한미연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군사적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해상 상공이 주변 강대국들 간 격전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적 우호관계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배경은 동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역학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안보 무능과 외교 무능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어리숙하고 위태로운 외교 안보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해온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도 전에 주한 러시아 대사관 무관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러시아가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이번 사건은 기기 오작동에 따른 것으로 침범 의도는 없었다고 한다는 사실과 다른 브리핑으로 혼선을 빚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아마추어적인 행태가 정부의 안보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이 침소봉대한다고 억울해하지만 말고 자신들의 문제가 뭔지 제발 스스로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방문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주문했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경제부총리의 마음은 이신점심으로 이해하지만 추경안에 관한 한 홍남기 부총리가 설득할 사람은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아니라 여당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추경안 처리를 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아예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협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과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추경안 심의도 재개하자는 제안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내후 외환으로 어지럽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의 침범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대기업의 상반기 영업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가장 절박하게 해야 할 일은 야당에게 친일파 딱지 붙이는 일이 아니라 임시국회 소집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책의장 최입입니다.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6건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한화 시스템에 대해 건설업 영업정지 그리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요청한 첫 사례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위반이 상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은 피해 중소기업이 원청 대기업의 갑질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엄정한 행정 집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정위의 요청을 받은 국토부와 조달청 등 관계기관은 한화 시스템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하여 하도급 갑질이 근절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회 또한 하도급 문제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취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하고 스스로 위증 논란을 일으켜 이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 임명이 강행된 16번째 인사가 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증 논란은 계속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매우 불명예스럽고 부담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에라도 위증 논란에 대해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개인 윤석열도 살고 검찰 수장 윤석열도 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다.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은 검찰을 권력의 지배나 권력과의 유착에서 독립시켜 정치권의 부패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명정다에게 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의 조언을 마음 깊이 새기고 검찰총장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3일 한빛원전 4호기에서 157cm 깊이의 초대형 공극이 발견되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극이 발견된 콘크리트 벽 두께가 약 167cm임을 감안할 때 10cm 내외의 두께 벽에 우리의 원자력 안전을 맡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 벽에 구멍이 난 것으로 치부해버릴 문제가 아닙니다. 원자력 안전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기술로 건설된 한빛 3호기, 4호기에서 일반적 원전들에서 발견된 것보다 훨씬 많은 총 191개의 공극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번에 문제된 공극도 처음 발견됐을 때는 깊이가 38cm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확대 점검 과정에서 157cm로 커진 것을 고려한다면 또 어디서 어떤 초대형 공극이 발견될지는 미지수인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자력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정부의 안전인식에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었던 해이한 원자력 안전의식이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탈안전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라도 탈원전으로 대표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한빛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급과 구멍에 대해 긴급 보수와 면밀한 재점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노력할 것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소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